개념 특강 시간입니다. 집중으로 우리가 또 탐구를 한번 해봐야죠. 요 집중 탐구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고요. 일단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그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모임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집단의 총합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얘가 더 크고 쟤가 더 크고 뭐 이런 거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총합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A반은 30명이고 B반은 한 100명이야.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막 점수대를 막 비교하게끔 시키거든요.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요 예제를 든 거. 재밌는 게 국어 성적이고요. A반, B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집단이 비교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얘네 둘의 이 총합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차이 나는데요. A반이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B반이 60명짜리예요. 그러면 특히나 요 계급에서요.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을 보시면 A반은 14명이 나오고요. B반은 그거와 한 명 차이로 15명이 도수가 됐어요. 그럼 잠깐, 선생님 70점 이상 80점 미만은요 B반이 더 많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데? 얘가 세상에 20명 차이나 나는데 얘는 한 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B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총합이 다를 때에는 반드시 누구로 비교하는 게 합리적으로 잘 비교한 거다.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게, 불공정해라고 느끼지 않게 공평하게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면 바로 이 상대도수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된다. 왜? 상대도수는 뭐니까요? 그렇죠. 이 각각의 계급들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 그렇죠? 이 도수들을 합계, 총합에 상대한 어떠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상대도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상대도수로 비교해 봐야 실제로 그 점수대에 아이들이 어느 반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4명일 때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다면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합, 합계분의 그 계급의 도수요. 40분의 14 요거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40분의 14를 했더니 0.35가 나왔대요. 그리고 B반의 그 계급에서의 상대도수 걔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뭐분의 뭐? 60분의 15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60분의 15를 소수로 하니까 0.25가 나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상대도수는 얘가 훨 더 크더라, 값이. 분명히 도수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커갖고 B반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총합이 이렇게나 다르니까 상대도수로 보면 우와, A반이 그 계급은 훨씬 많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상대도수로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어쨌든 옳게 비교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많이 써 있기는 하지만 일단 위에 있는 요 표를 상대도수 요 계산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옮겨서 이제 그래프로 만든 작업인 거거든요. 그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에 해석해 갖고 이제 아래에 1, 2, 3번으로 써 있습니다. 1번은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는 진짜 보니까 어때요? 여기 계급이죠?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그랬더니 어때? 여기 계급에 보니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 누가 더 높아요? A반이 훨 높죠. 그렇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다. 아무래도 이제 표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B반의 그래프가 2번이죠. B반의 그래프가 A반의 그래프보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 맞아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점수대가 오른쪽으로 가야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반이 진짜 그려보니까 훨씬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B반이 성적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요 각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넓이 구하실 때 이게 원래 요만한 직사각형들의 합이 바로 요 가로축하고 요 그래프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 그래프랑 그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똑같은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잘린 요 부분하고 너무 작은 걸로 설명하나 선생님이? 자, 요걸로 설명할게요. 요거의 삼각형이랑 이쪽에 남는 삼각형이랑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똑같이 갖다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이게 상대도수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 같은 경우에는 도수의 총합이 무조건 얼마예요? 예, 무조건 1이에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얘 곱하기, 그러니까 B반만 제가 예를 든다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 직사각형들이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요거, 요 길이, 세로 길이,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니까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지금 상대도수 요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의 총합만 구하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직사각형들의 총합. 근데 얘네들은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지금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10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만 다른 애들인 건데 그거에 다 합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국 계급의 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곱하기 이 세로 길이들의 다 합. 다시 말하면 도수의 총합. 이거 곱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넓이가 A반하고 B반하고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도수 그래프란 말이죠. 그러면 A반도 도수의 총합이 1이고요. 상대도수. 여기다 써놔야지. 상대도수. 상대도수 총합이 1이고요. B반도 상대도수 총합이 1이에요. 그럼 둘의 상대도수 그래프상에서의 이 가로축과 만나게 되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A반하고 B반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네, 똑같이 10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다 10이니까요. 계급의 크기가 10이거든요. 10 곱하기 1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 어쨌든 이 집중탐구의 결론은 네, 맞아요.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이렇게 다를 때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적절한 아이는 상대도수로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상대도수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